안녕하십니까, 이진권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요즘 말이죠,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정권의 이른바 측근 실세라는 사람들, 이 사람들이 갇혀있는 도구마가 천동설이랍니다. 천동설이라는 것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, 그런 생각이죠.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,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다, 이런 착각을 하고 산답니다.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러는 거죠.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사가 추미애 장관 아닐까, 법무장관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분요, 날이면 날마다 뉴스를 몰고 다닙니다. 그리고 또 지난 30일에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가지고 이 논란을 또 불러일으켰는데,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흉내 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. 나도 이제 이렇게 컸어, 그럼 나도 SNS 정치할 거야, 이런 건지도 모르죠. 추 장관은요, 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날 저에 대한 언론과 미래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다, 이렇게 아주 비아냥거리듯이 썼습니다. SNS 정치라는 것은 이 대중과 소통이 즉시적이고 또 이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, 이 점에서 아주 효과적인 소통 방법이긴 한데, 다만 이렇게 되면 정치가 굉장히 경박해지죠. 그리고 SNS, 자기 개인 그 SNS에다 올리는 글이니까 정직성이 결여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의 참모인 그런 장관으로서는 이런 정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요, 누가 무차별적으로 또 근거 없이 공격한다는 걸까요? 예. 그렇게 자기가 상대방에게 또 언론에 대해서 또 이 야당에 대해서 어떤 빌미를 제공했는지 그건 성찰할 생각은 안 하고, 왜 나를 공격하냐, 이렇게 무조건 반사적으로 대드는 것은 그 옳은 방식이 아니죠. 게다가요, 이제는 신천지까지 이렇게 썼습니다. 신천지를 얕잡아서 하는 말이죠. 그러니까 참 이제 하다 신천지까지 나한테 덤벼, 이런 뜻인데요. 이 정도 되면 교만이 너무 심해졌다,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추 장관은 게다가 또 언론과 미래통합당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, 거기에 신천지까지 가세했다, 그게 우연의 일치 같지 않다, 이런 뜻으로 글을 썼습니다. 그런데 검찰개혁이라는 게 이제 이거 검찰개혁이 이게 말이지 그것만 가지고 공격하니까 안 되니까 거기다가 가족에 이어서 이제는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, 이런 식으로 이제 반격하기도 했는데요. 이게 참 한심한 논리입니다. 그 추 장관의 아들 휴가 나왔다가 미복귀했던 그 문제는요, 요새 처음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. 그 사람 저 인사청문회 할 때 그때도 이미 제기됐잖아요. 그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. 그리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면 될 문제입니다. 그리고 개인 신상 문제, 이거는요, 언론이나 야당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추 장관의 사법연수원 1기 선배인 심평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올렸던 글입니다. 그런데 그게 뭐 조직적인 공격인지,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의아할 뿐더러 그게 조직적인 공격인지 아닌지 그거를 국민과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다. 추 장관이 누구라고 말이죠. 국민이 왜 자신의 그 추 장관의 고민을 국민이 같이 해야 됩니까? 이건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찼다,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지금 이 어투 아닙니까? 이런 게 바로 천동설적인 사고방식이죠. 뭐든지 자기가 중심이다, 이 말이죠. 자기애라는 게 있죠. 자기애, 자기 사랑.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망에서 생기는 그런 자기에 대한 사랑, 이걸 말합니다. 그게 과도한 것 같아요, 이분의 경우는. 그러니까 자신이 휴가를 갔다가 아마 뭐 따라갔던 사람 찍었겠죠. 그 사진을 자기 페이스북에도 올렸어요. 이 저를 내려다보는 뒷모습 찍은 사진을. 그 조선일보가 그걸 캡처해서 실었거든요. 그랬더니 관음증이랍니다. 그게 관음증, 언론이 관음증이랍니다. 관음증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나 쓰는 말인지 모르겠어요. 아니, 장관의 뒷모습을 보고 관음증적인 그런 관심으로 기사를 썼다는 겁니까? 그 다음에 무슨 뭐 초년 국회의원들 그 앞에 두고 말이죠. 아침에 샤워하다가 그 제지시를 하기로 결심했다,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,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자기애가 너무 넘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?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한테 관심을 갖고 자기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늘 지켜본다,
무슨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 않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. 신평 변호사는요,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추 장관의 사법연수원 일기 선배랍니다. 그래서 잘 알겠죠. 그런데 1985년에 추 장관이 초임지로 이제 춘천지법에 발령이 났던 모양이에요. 그랬더니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 찾아가 가지고 펑펑 울면서 항의를 했다고 이제 이렇게 썼어요.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, 그러니까 28일 그 글을 올리니까 29일날 다시 추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가지고 즉각 부인을 했죠. 그런 일 아니다. 뭐냐면 당신은 전두환 신군부 시절이었다.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다. 이렇게 썼습니다. 상당히 그러니까 이 저항의식이 있었다는 걸 은연중에 내비치는 말 아닙니까? 그런데요, 이해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? 왜? 임용이 되기 전에 3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잖아요. 그 3년 동안 뭘 하고? 그때 이미 자신이 이제 어떤 진로를 결심을 했어야죠. 나는 신군부 안에서는 판검사 임용되더라도 안 할 거야. 변호사만 할 거야. 이렇게 결심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판사 할 거야. 이렇게 결심을 하든지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판사를 했어요. 춘천지법에서요. 근데 임용장 받으러 안 갔어. 그게 저항입니까? 그래서 이 말이 이게 자랑으로 한 말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명을,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의 그 말에 대해서 해명하고 반박을 해야 되겠는데 해서 급급히 만들어내느라고 헛소리를 한 건지 그게 잘 판단이 안 되네요. 이것도 국민과 함께 고민해 볼까요? 추 장관요, 지금은 한창 권력의 맛에 지금 취해 있을 법한 그런 시절입니다.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그 강골이라는 그 윤 총장 이제 기죽이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죠. 힘 뺐지 않습니까 지금. 거기다가 검찰 거의 이제 장악했죠.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? 검찰의 그 수사권을 한 부분은 떼가지고 경찰에 넘겨주고 또 더 이제 위에 상위권은 떼가지고 앞으로 이제 공수처에 줄 겁니다. 그게 검찰 개혁이라는 거예요. 자기 관할하에 있는 검찰을 그렇게 완전히 힘 빼게 하는 이게 자신의 검찰 개혁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렇게 자랑스럽게 하고 있죠. 추 장관, 그래 봐야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일 뿐입니다. 문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요, 이제 1년 9개월 조금 더 남은 셈이죠. 그 다음에는 인간 추미애로서, 개인 추미애로서 살아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? 그때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, 어떤 처지에 있을지 이것도 생각해야죠. 예? 교만은요, 이 교만이란 것은 자신의 인격을 타락으로 이끄는 그런 마취제 같은 겁니다. 이걸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죠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